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이민년 병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은 목이 됩니다. 갑목이 되는 것이고요. 나무의 기운이고요. 나무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목민관을 하는 것이 직업상 좋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관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따뜻하게 이렇게 길러주고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같으면 이제 공무원을 뜻하는 건데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목민관으로서 이제 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목민관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봉사하는 직종인 것이지, 국민을 선민 사상을 갖고 지네들이 잘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르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목일간들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요식업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 일들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나무가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음과 양으로 나눴을 때, 양은 강하고 좀 거칠고 크고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적이기보다는 좀 동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 그 다음에 고든 개념이기 때문에 양목인 간목은 물상의 비유를 하면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와 같습니다. 소나무라든가 또는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큰 성목이라고 하는 뜻은 이룰성자, 나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목이 돼서 다자란 큰 나무는 작벌, 즉 베어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을 베어서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 일단 도끼라든가 톱이라든가 전개톱이라든가 대패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을 그냥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날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을, 다들한 성목을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작벌할 수가 있겠고, 경금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날카롭게 날을 서서 간목을 작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동량지목으로 쓸 때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고, 동량의 제목으로 쓸 때, 하지만 춘하절의 나무, 간목은 이거는 성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생목, 즉 성장하는 나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성목이 아니라 생목이 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을 쓰기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도, 성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생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생목이냐 아니면 성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춘하절의 간목은 생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추동절의 간목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서 100%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춘하절의 나무도 너무 간목이 왕하면 경금 쓸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추동절의 나무를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너무 약하면 어차피 작벌해봤자 용도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춘화절은 생목, 추동절은 성목으로 봐서 사주를 배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간목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가 이렇게 배속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이제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5미월은 방향은 남쪽이 되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미월은 굉장히 기온 자체가 고온,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매우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조후라고 하면 일단은 4,5미월이 과 함께 또 해자 축월도 당연히 조후의 개념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가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뭘 질문하시냐면 4,5미월은 뜨거워서 수가 필요한 조후가 필요한 것이고요. 해자 축월은 너무 춥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니까 조후가 절실한데, 그러면 인묘진월과 신유술월은 그러면 조후가 필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물론 이제 인묘진월인 봄이라든가 신유술월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기온 자체가 뭐 선선하죠.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선선하고 좋습니다만은 인묘진월도 화국이 형성될 수가 있겠고요. 신유술월도 수국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도 삼복생한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일반론적으로 4, 5미월 해자 축월이 가장 조후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그런 시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묘진월, 신유술월이 조후가 필요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묘진월도 조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도 상황에 따라서 조후가 필요한 그런 계절이지만, 중요한 것은 4, 5미월 해자 축월처럼 절실하지는 않다. 겨울은 따뜻함이, 화가 절실하죠. 여름은 에어컨 선풍기가 절실하지만, 봄에는 추위를 타는 사람은 따뜻함이 필요할 것이고요. 가을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따뜻함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열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판단하는 것이지, 인묘진 신유술월이라고 해서 조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건조하고 매우 뜨거우면서 화가 가장 왕성한 화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다시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엄청나게 겁나게 억수로 뜨겁고 건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될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이렇게 뜨겁고 건조한 예를 들면 기온 자체가 여름이라고 해서 30도 이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한 40도, 50도 육박하는 그런 기후에 간목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 자체는 너무 왕하기 때문에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막 같은 걸 연상해 보세요. 사막에 가게 되면은 뭐 활엽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있는 것이 이제 침엽수라든가 아니면 선인장 같은 것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 같은 데는 가장 뭐가 없냐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엽수 같은 나무는 살 수가 없겠고요. 선인장 같이 가죽이 두껍고 그 다음에 잎이 바늘 같은 걸로써 이렇게 변형된 식물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물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지, 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선인장 자체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사막에 나무가 자라는 것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자랄 수 있죠. 당연히 물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월 가장 화가 왕한 이런 시절에 간목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막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겠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야지만 이 간목 자체가 마르지 않을 수 있겠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겠고요. 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만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물이 없는 사막은 뜨겁고 매우 건조하지만은 그래도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으면은 그만큼 물이
뜨거운 기운을 갖다가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도심지의 서울 같은 때 한여름에 아스팔트에 있는 것과 저기 원주라든가 아니면 저쪽 저 강원도 쪽 내과 쪽 가게 되면은 훨씬 시원합니다. 낮에는 좀 더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저 원주라든가 이렇게 횡성 같은데 이제 물가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수가 있어야지만 기온도 낮춰주는 것이고요. 또 간목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개수가 있든 임수가 있든 간목은 임수보다는 개수 얻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 달라서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때 너무 염렬해지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게 되죠. 뜨거운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면 그거 10분, 1시간 버틸까요? 아닙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물 뿌려봤자 5분, 10분 물이 날아가는 게 보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만 있어서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개수를 생해 줄 수 있는 금이 필요하다. 이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목의 용도에서도 신금보다는 경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너무 뜨거운 이러한 계절에 뜨거운 계절에 신금은 금방 화의 억압을 받기 때문에 수를 생하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저께 개수 공부할 때는요, 개수는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왜 경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어저께는 일간이 개수였고요. 오늘은 일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은 나무에 물을 줄 때 물론 깨끗한 물을 주면 좋겠지만은 조금은 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무가 뭐 흙탕물이라고 해서 안 빨아먹고 맑은 물이라고 해서 빨아먹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간은 간목인데 개수를 생각하면서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간목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간목이 좋아하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맑으면 좋겠지만 간목이 필요로 하는 개수는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뭐 도세를 위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세진을 위해서 쓰는 보강을 위해서 쓰는 그런 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죠. 탁해져도 큰 문제는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화가왕한 시절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개수로서는 간목 생주해주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면 되겠고요. 경금은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개수가 화를 또 억제해 주어야지만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또 생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는 반드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지요. 여기에 너무 몰입해서 격국만 또 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를 보는데 한 방편인 것이고요. 이 격국을 또 어떤 분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격국과 용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또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바라는 것은 항상 격국은 10정격 정도에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셔도 된다. 뭐 도중격이라든가 무슨 뭐 잡다한 이상 격들 많은데 그건 다 의미가 없겠고요. 이 정도 선에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정격만 자세히 알아도 전왕격, 종격, 합합격은 그렇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많이 나오는 그런 격은 아니기 때문에 10정격만 알아도 사주를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격국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보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됩니다. 양목. 그 다음에 오화, 월지에 있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화하는 관계, 즉 식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식상.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또는 양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조화가 맞는 것을 상관이라고 하니, 오늘 같은 경우는 양목이 음화를 봐서 음대양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상관격이 되고요. 상관격. 5월은 화가 왕한 것이지 목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화, 진, 상관, 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화,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 진자가 붙은 목보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설기, 태과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약한 간목을 일단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 육신으로 보면 인성인 것이고, 인성인 수를 얻게 되면 일간을 생조해 주고 상관을 억제시켜 주는 역할,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를 한 개 얻게 되면, 임수를 한 개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왕한 상관도 통제시켜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화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걸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격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상관격, 특히 진상관격은 목화 진상관격이 됐든 화토 진상관격이 됐든 토금 진상관격이 됐든 수목 진상관격이 됐든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상관을 억제시켜주는 상관패인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어야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명식 오늘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습니다. 5월에 간목, 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인을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왜냐? 일간, 간목이 5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지만은, 목이라고 하는 것, 특히 4월, 5월, 미월에 화가 왕한 중에 목만 있고 수가 없으면 목분 비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4, 5, 미월 화왕절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무는 물이 없으면 화가 왕하면 목분비해한다. 이 목분비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외우진 마시고요. 어차피 뭐 앞으로도 한 5월, 미월까지 제가 주구장창 계속 목분비해 말씀드릴 테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수가 없으면 목분비해가 되는 것이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오화라고 하는 것을 봤죠. 5월에 뜨거운데 다시 오화를 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 월간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목화 진상관격에 수가 없으면은 다 불덩어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일간을 버리고, 일간 간목을 버리고 식상을 따라서 종한다라고 하는 종화격, 아까 말했던 제가 요 정도 격은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십정격, 전환격, 그 다음에 종격, 합합격 중에서 요 종격이 되는 것이죠. 종격 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관성으로 종하는 종살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인성으로 종하는 종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처럼 식상으로 종하는 종화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재성으로 종하는 종재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상관으로 종하는 종화격이 되면, 선생님 얘는 식신인데요. 지금 상관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상관이 왕하면 이건 식신 상관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상관으로 보게 되면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임수 이렇게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저께 개사 1 어저께 공부했을 때도 차라리 종제해버리면 나은데, 이렇게 끈앞불이 남아있게 되면 종이 되더라도 파격이 될 것이고요. 파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종이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 임재 근원을 만들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생시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의 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저 개수의 근원인 금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금이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수라도 얻어야지만, 그래도 저 임수가 살아나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다. 선생님 일간이 뿌리를 얻었으면 뭐 다시 간목을 생조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산을 이렇게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주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어. 근데 산에 가면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나무는 작으니까 물을 줘야 되지만, 큰 나무는 예를 들어서 큰 나무니까 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감목이 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큰 나무라 하더라도 뜨거운 여름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감목이 사는 것이지, 큰 나무라고 해서 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잘못된 견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감목이 인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당연히 수는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자수를 얻는 것은 좋지만은, 이 자수가 오화하고 좌우상충하게 되면은 오화가 깨질까요? 자수가 깨질까요? 이렇게 화가 왕하게 되면 원래는 수극화가 되죠. 수가 불을 끈다라고 해서 수극화가 됐지만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화다 하면 수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수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얘가 상처를 받게 되면 임수도 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시는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습토죠. 요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간신히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염렬한 왕한 화를 갖다가 임수가 이렇게 축에 뿌리를 둔 임수가 저 왕화를 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병호시,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필요한데 다시 목화를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매우 불합리한 생시가 될 수밖에 없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도 진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와 마찬가지로 습토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반드시 임수를 파극하게 되니 임수 자체가 공력,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 모두 경금신, 청가도 경호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신금이 투출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녹아버리게 되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경호신미시 하나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없는 경금이죠. 신금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을 것이고요. 뿌리 없는 경금 임수를 생하기도 어렵겠지만, 경금이 임수를 생하러 갈 때 간목 얘를 갖다가 완전히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피부도 안 좋게 되고 폐가 안 좋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봤을 때 임신시 아니면 개우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뿌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장제된 암장된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오미열의 수를 쓸 때는 개수 쓰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할 때는 유금보다는 신금이 있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금이 있으면은 유금이 수를 생하지만, 이 수가 유의 통근 자체는 되지 않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신금하고는 달리 유금은 천간으로 신금하고 같기 때문에 얘가 좀 피극을 받게 되면 수를 생함이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좀 적절했을 때는 개유시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화가 너무 왕할 때는 임신시가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물론 개유시가 간목 개수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더라도, 화가 이거는 너무 왕하기 때문에 임신시를 제가 좋게 보는 것이고, 개유시를 택하는 것 자체도 저는 크게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생시는 뭐다? 임신시 내지는 개유시가 되는 것이고요. 차선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을해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 개유, 을해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택일의 생시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